자, 이용학 하나씩의 별 봅시다. 현대지 있는데요. 뭐 이용학 누군지 먼저 스포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자,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열차에 이렇게 돼 있네요. 뭘 실었나봐요. 화물열차를. 그런가 봐. 아직 첫째 줄인데 잡을 만한 건 없고. 거북문들은 탄탄히 잠겨 있대요. 일단 색 채웠었다. 색 채웠었는데 일부러 검은색 잡았으면은 살짝 한번 봐야 되지. 약간 꾸렁내가 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냄새가 살살 나요. 그다음에 탄탄히 부사어 집어넣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수식을 해놨단 말이야. 요새 트렌드 하잖아요. 부사어 가지고서 어떤 거 드러내고 있냐 뭐 이런 거 되게 트렌디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잠겨 있대요. 그래서 이게 잠궜나 봐. 일단 뭐 더 알 수 있는 건 없지. 탄탄히 잠겨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 지붕 위에 우리들은 제각기 드러누웠대요. 그러면 제가 또 좋아하는 거 하나 있죠 여기. 화자가 개인적 화자가 아니라 여기 우리라고 해놨으면 집단적 화자 설정해놨단 말이야. 집단적 화자네. 그럼 개인의 서정보다는 이게 아마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가능성이 꽤나 높단 말이지. 그리고 이게 어디 누워 있어요? 사람이 여기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인도도 아니고 화물열차 지붕 위에 타 있는 거는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좀 가난하거나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이럴 것 같은데. 한국 가난. 우리가 제각기 드러누웠대. 하강적 이미지 쳐놨고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이래. 시가 졸라 잘 쓴 거거든요. 봐봐요. 일단 집단적 화자를 설정을 해놨어. 집단 화자인데 바로 옆에 제각기라 그래서 이걸 또 쪼개놨어. 그리고 집단 화자가 이런 식으로 또 각각으로 쪼개진단 말이야. 제각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어. 그런데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이라 그랬으니까 다시 여기서 이렇게 또 모아. 한결같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쳐다보는 했으니까 하강에다 상승도 여기다 대비시켜놨지. 집단에서 개인으로 쪼개놨다가 다시 집단으로 묶었다가 계속 대비시킨단 말이야. 대비를 애지겠어요 여기서. 쳐다보는 했으면 여긴 또 상승 이미지 사용하고. 그러면 하나씩의 별을 각각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네. 그럼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의 별 하면은 집단 정서되지.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의 별이라고 하면 집단 정서되잖아. 그러면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이러면 쪼쪼개지지. 근데 옅은 별을 쳐다본다라는 거는 인정. 별을 보고 있네요. 그러면 아마 뭐 지향점 뭐 이렇게 가는 게 거의 국룰일 텐데 아직 모르니까 일단 갑시다. 여기서 잡기에는 정보가 너무 적어요.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자무스. 아마 각주 보시면 잠깐만 나도 책 좀 피자. 각주 보시면 중국 송화강 뭐 러시아 이 국경지 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험한 땅에서 험한 변을 치르고 눈보라가 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과 돼 있어.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화물열차에 있는 사람들인데 전부 같은 상황이니 제각기 다르니 제각기 다르거든? 제각기 달라. 같은 곳에 타고 있는데 제각기 다른 상황이라고. 여기 우리가 같은 열차를 이렇게 타고 있어도 모여 있었는데 다 다른 상황이야. 각각의
여기까지는 잡았단 말이야. 화물열차의 사람들인데 조금만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어디서 온대요? 일단 이거 한반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거 외국이잖아. 중국 송화강, 그다음에 저기 뭐 두만강 저쪽이면은 저기 뭐라고 부르냐? 만주잖아. 만주에서 온다는 사람들이. 상하님 화물 사람들이 오는데요. 그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이래요. 그러면 이 열차가 남행열차예요, 북행열차예요?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온대. 북에서 온대. 그러면 이거 남쪽으로 오고 있는 거잖아. 이해되지? 남쪽으로 가는 남행열차네요. 남도 사람들과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각기 다른 상황이에요. 이국, 타국에서 온 이들이 있고, 근데 얘네들도 지역이 중국이었다가 러시아 쪽이라고 해요. 중국. 그리고 뭐 어디 험한 땅 어딘지는 몰라요. 험한 땅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남도 사람들과 북어 쪼가리, 초담배, 밀가루떡이랑 나눠서 요기한대요. 그러면 화자가 이 사람들이랑 음식을 나눠 먹네. 그러면 공감, 연민, 공동체 의식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순서대로 잡히는데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좀 묶으시면 여기 하면서 그러면 열차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 먹는 건 되게 독특한 행위입니다. 이거 공감, 연민, 공동체 의식이죠. 의식을 지니고 있지만 여기서 또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대요. 고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고향으로 얘는 지금 고향에서 딴 방향 가는 거니까 얘는 귀향하는 게 아니라 이향하는 거거든. 또 찢어졌네. 화자는 이향하고 있고요. 어떤 이는 귀향하고 있고요. 어떤 이는 어디 가는지 모르죠.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랑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어디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귀국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씩 다 다르네. 구조적으로 졸라 배치를 잘 해놓은 거지.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여기 보시면 결국에 우리는 화자를 봐야 되니까 서울이 그리워서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대요. 남행열차를 타고 있는데 서울로 가는 거면은 화자도 북쪽 사람인 것 같은데 일단 결과적으로 봅시다. 화자는 이향하고 있어. 그러면 대상과 화자가 대조되죠. 대상들은 돌아오는 거고 화자는 떠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또 대조돼. 이 집단이랑 이 집단을 크게 묶으면 이 집단이랑 화자가 얘네들이 대조적인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흔들려 간다 했으니까 현재죠. 푸르른 바다와 거리거리를 서름 많은 이민열차의 흐린 창으로 싸 개꿀. 제가 또 좋아하는 거 하나 나왔다. 저 요것도 좋아하거든요. 흐린
창이 나오는 시가 애지간치 많아요. 그러면 그냥 진짜 쭉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만 글자를 보겠다 그러면 아 창문이 흐리구나 이거. 두 번째 운다. 두 번째 울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 이게 창문을 눈깔로 비유해 놓는 경우가 이게 꽤나 많단 말이에요. 이게 흐린 창이라 그러면 이렇게 창문이 흐렸다는 건 거기 물기가 이렇게 꼈다는 얘기인데 눈깔에 물기 낀 걸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확실히 이거는 그냥 창문에 물기가 낀 게 아닌 것 같아. 뒤에 뭐 있냐면 이거 두 번이나 썼어. 서러움의 감정을 두 번이나 썼기 때문에 일단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건데. 갈 때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 과거야 현재야. 과거야 현재야. 이민열차에 흐린 창으로 했으면 이민은 외국으로 나가는 게 이민이지. 그럼 지금 사람들은 돌아오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은 아니네. 그럼 언제 얘기하는 건데? 과거인데 이거? 처음에 과거예요. 여기를 과거로 잡은 다음에 이민열차 했으니까 조국을 떠난다라고 할게요. 조국을 떠나는 시기에 사람들이 내적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 확인되고요. 서른 많은 이민열차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럽게 내다보던 굴짝굴짝을 갈 때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이래. 아 그러면 이 사람들 여기서 떠났는데 지금은 여기는 이제 현재로 돌아왔잖아. 현재로 이제 다시 돌아온 건데 과거에 조국을 떠날 때 슬퍼했는데 헐벗은 채 돌아온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네. 현재도 가난하고 과거도 가난하고 그러면 얘네들 다 떠날 때 뭐 마찬가지로 전부 다 같은 거지 상태로 간 건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요 했으니까 여기에서 공감이라고 해도 되냐? 그러면 그들과 이 사람들이지. 같은 처지네. 여기까지 읽었고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떠나서 변한 거 없어요. 떠나서 뭐 성공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야? 그냥 계속 그 집꼴로 돌아오는 거야. 계속 그 집꼴로 돌아오는 거. 그러면 떠났을 때 거기에서 뭔가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이런 거는 없고 전부 다 그지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 나라에 기쁜 일이 많아서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사네. 누가? 화자 고향 어디? 이북분이시네요. 함경도 사는데 얘 아까 어디로 간다 했어? 서울로 간다 그랬지. 그러면 서울로 가는 화자 어차피 내면 상태 긍정적이지 않을 거라는 건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어요. 왜요? 헐벗었고요. 그들이랑 마찬가지예요. 내면 상태가 이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할 것 같은데 확실하게 줍니다, 여러분. 울지를 못하느니에요. 그럼 울고 싶단 거야? 안 울고 싶단 거야? 울고 싶은데 못 운다는 얘기지. 그럼 울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내적 갈등이 있는 거네. 그러면 서울로 가는 화자는 내적 갈등이 있는 상태로 지금 서울로 떠나는 것 같은데. 됐죠? 여기까지 괜찮죠? 총을 안고 폴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나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 지붕 위에 우리는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이래. 제각각의 별들을 다 이제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상황은 전부 다 공동체적인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당연히 다르겠지?
저기 중국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나 러시아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이제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잖아. 고국으로 돌아오면 거기에 터전이 또 있어 없어? 또 터전이 없어. 그러면 미래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겠지. 그럼 화자는 고향에서 서울로 가는데도 서울에 터전이 없어. 고민이 있겠지. 그럼 각자 다 고민이 있을 것이고 각자 원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를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시계별을 이렇게 했다고요. 자, 여기까지는 반복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제 읽으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됐죠? 이게 뭔데? 총을 안고 꼴가라고 되어 있는데 각주를 줬다는 얘기는 각주 읽을만 하다는 얘기거든? 문학에서 각주는 읽어보라고 준 거니까 읽어봐야 돼. 보헤미안 지방의 경쾌한 무곡이래. 뭔지 모르잖아. 이제 이런 못 쓰는 거고요. 무곡이 뭐냐면요, 군가예요. 군가. 군대에서 부르는 노래를 무곡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총을 안고 꼴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 병정은 잠이 들었나 했어. 근데 여튼 그러면 무곡이 뭔지 몰라도 읽을 수는 있거든. 자, 노랫소리 나 안 나? 열차의 노랫소리 나 안 나? 노래 부르던 병정이 잠들었대. 노랫소리가 안 난다는 얘기야. 흥겨운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네. 흥겹지 않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흥겹지 않아. 그러면 시대적 상황은 나라에 기쁜 일이 많파했는데 흥겹지가 않노. 그래서 나라에는 좋은 일이 있겠지만 그게 개개인들한테는 흥겹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하면 이게 진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거든. 청각적 이미지가 나와 있지만 청각적 이미지를 들리게끔 사용은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읽어드리면요. 자, 총을 앓고 군가를 부르던 병정이 잠이 들었대. 그러면 저 북쪽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었다는 거야? 총을 앓고 꼴가의 노래를 부르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네. 만주 지방에서 기차 타고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총을 앓고 군가를 부르던 사람이 있었다는 게 독립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독립군들은 독립됐으니까 좋아해야 정상이지. 아싸 하면서 노래 불러야 정상이잖아. 그럼 노래를 안 부르네? 얘네들도 이제 막상 되고 나니까 이제 고민이 많겠죠. 뭐 뒤에 뒷생각하고 한 거야? 딱히 뒷생각 없이 한 거거든. 그냥 일본 실황하고 한 거지. 뭐 뒤에 아싸 이제 이승만 정권이 들어갈 거야 뭐 이런 생각은 딱히 없었단 말이야.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터전을 읽으면서 살고 자신의 삶이 확 바뀌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적 갈등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니네 성지고등학교 다 같이 다니지? 니네 성지고등학교 다 같이 다니고 내 신갈고등학교 다 같이 다니잖아. 결국에 니네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인 거잖아. 다 제각기 근데 다 다른 집에 살지 않아요? 그냥 한결같이 대학 좋은 데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원하는 대학교가 어딘지는 다 제각각 다르죠. 쳐다보는 하나 시계별은 다 다르네. 자,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자 알았어. 그러면 다 이제 동시에 대학교 거의 다 입학할 거 아니야. 거기에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는 애도 있을 거고 아예 그냥 입학을 취소하고 재수를 때리는 애도 있을 거고. 이게 니네 상황이랑 그렇게 다르냐? 그렇지는 않다. 꼭 일제강점기로 읽어야만 되냐? 그렇지는 않다. 어차피 이거 풀어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보기 보시면 이용학이 일제강점기 사람이라는 거 써져 있어요. 1930년대 사람인데요. 이용학은 되게 많이 나와요. 저 아저씨 단골로 많이 등장하시는 분이거든요. 저 아저씨가 주로 하는 얘기가 고향 상실 모티프 굉장히 많죠. 고향 잃어버린 얘기 엄청 많이 하는 아저씨거든요. 뻔하죠. 그러면 뭐 쟤만 그랬냐, 백석은 안 그랬냐,
백석도 사실 고향 상실 모티프에 가족 공동체 파괴 모티프 애지간히 쓴단 말이야. 비줄 보시면 뭐 백석 수락 뭐 이런 거 나오고요. 아니면 저기 그 의원 만나는 거 있는데 뭐더라? 이름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어디 갔는데 늙은 의원 만났는데 그 동네 알아? 그러니까 알아 뭐 이러면 근데 타지에서 만난 거잖아 결국에. 그래서 존내 서로 반가워가지고 왕 이러면서 근데 결국에는 둘 다 슬퍼한단 말이야. 그것도 사실 고향 상실 모티프인 거고. 니네 신갈고였으면 산업화식의 고향 상실 모티프 산포 가는 길도 있었고 이용학 고향도 있고요. 오장환 고향도 있고요. 또 뭐 있냐? 백석 여승 보시면 금전판에서 여자 쳐 울고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원래 여자 스님 됐는데 남편 죽고 남편 죽었는지 몰라. 남편은 돈 벌러 나갔는데 10년 동안 안 와. 그래서 애 혼자 데리고서 딸이 하나 키웠는데 딸애가 도라지 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대. 죽었다는 얘기거든. 그 죽어. 그러니까 여자가 더 이상 이 속세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영위하지 못해가지고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그냥 여승이 돼버린 거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고향 상실 모티프에다가 가족 파괴 썼지.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은 다르냐? 마찬가지인데. 허구 헛날 맨날 산업화 나빠요. 일제 나빠요. 맨날 나온다고요. 그러면 외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동일하게 주어진 경우에 비슷한 내면 세계가 주어진 것도 있는데 그럼 윤동주 병원은 이거랑 다르냐? 윤동주 병원이 그 가녀린 여자가 어디 병원에서 젊은 여자 하나 있는데 그 나무 아래 흰 다리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가녀린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야. 화자가 그걸 보고서 되게 불쌍한 연민을 느껴. 화자도 이제 공간이 병원이니까 자기도 병이 있어서 왔는데 의사한테 제 병이 뭔지 좀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셔야 하는데 진단을 못 내려. 늙은 의사는 알 수 없는 병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라고. 근데 거기에서 나도 빨리 나와서 이 병원에서 나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여자 또한 잘 낫기를 바란다면서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지만 그냥 연민과 공감을 할 수는 있다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너무 많다. 그렇죠? 그래서 시를 잘 쓰죠.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아합니다. 담담하게 쓰는 거. 1번 아니기 졸라 힘들 것 같은데 눈에 대놓고 동일한 시구를 갖다 박아줬는데 이거를 어떻게 틀려요? 미친 거지 이거 틀렸으면. 청각적 이미지가 활용된 것 자체는 맞냐? 자체를 사용하기는 했다. 노래라는 걸로 사용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들리는 걸로 했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상황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오히려 더 조용해졌어요. 더 암담하고 조용해졌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죠 이러면. 또 가상의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되는데 이거 그럼 대화체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대화체입니까? 혼잣말하는 거거든요. 독백체로 봐야 되죠. 근데 이거 누가 물어봤어요. 나요라고 했으니까 청자 높임 들어와서 이거 대화 상대 가상으로 설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애가 한 명 있었는데 맥락을 보시면 이거 누구한테 말 건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요 하면서 혼잣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독백체라고 보시는 게 낫다. 다음 도치된 어순이 들어가 있냐 그러면 찾으면 딱히 없어요. 딱히 없고요. 이거 뒤에 보고 그냥 바로 날릴 수 있어요.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냐 그러면 이거 의지가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죠. 이육사 씨였으면 참으로 좋아했을 만한 선수인데 계절의 순환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의 모습을 묘사했냐 그러면 계절이 돌아와야 되거든. 그러면 계절적 이미지가 사용되기는 했냐 그러면은 네 사용되긴 했어요. 눈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눈보라가 있기는 한데 그러면은 계절 총 3개 나와야 되거든. 하나, 둘, 하나 이렇게 다시 와야 되는데 여기 계절적 이미지 한 번밖에 사용 안 돼가지고 이거
맞다라고 얘기하기 좀 뭐합니다. 순환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요. 변화하는 대상의 모습을 묘사해서 처리를 부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전부 다 안 돼요. 넘어갑시다.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래요. 1930년대에 등단한 이용학은 자신의 가난한 현실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의 우리 민족, 특히 간도의 유랑민들이 겪었던 비참한 실상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고향 상실 모티프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박한 시대적인 상황을 형상화한 시인이다. 이후에 그 뒤에 해방기 시들은 해방을 맞아 고향으로 이거 지금 언제 쓴 거다? 지금 해방이네. 아까 나라에 좋은 일이 많다는 게 해방이었구나. 해방으로 돌아오는데 유랑민의 소외와 감경을 그리며 한반도 운명에 대한 고뇌를 담고 있대. 내적 갈등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죠, 개인들은. 이 작품은 객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랑민과 귀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변환기의 현실 속에서 이 향을 결정해야 하는 화자가 공존하는 시대적인 상황. 화자는 서울로 떠납니다. 그래서 화자는 어디 갔냐? 이향하고요. 특히 해방의 감격 이후에 잠시나마 지나간 고난의 세월을 잊고 서로 동지애를 나누며 이 민족의 앞날에 대해 제각기 희망을 품어보는 이게 알려준 거야. 널 뭘로 읽으라고? 널 희망으로 읽으라고. 동지애를 나누는 장면이 어디 있었는데 북어 쪼가리랑 초담배랑 밀가루떡 나눠 먹는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체 의식, 동지애랑 같은 말이죠. 음식을 나눠 먹어요. 그래서 시를 똑바로 읽고 보기 가시면 보기를 먼저 읽고 시에다가 갖다 끼워 맞추나, 시를 읽고 보기에다 시를 갖다 끼워 맞추나, 서술만 다른 거지 똑같은 거야. 이제 고3이니까 본인들이 시간 단축이 좀 필요하시다 싶으시면 마음대로 해. 보기 먼저 읽든가. 계속 그딴 식으로 연습하시면 근데 별로 그거 좋지는 않을 겁니다. 연습할 때는 그냥 시나 읽으세요. 화물열차의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있다로 시상을 여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유랑민의 미래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임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이 지랄했어요.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어요. 봐야 한다가 아니라 볼 수 있어요. 그럼 볼 수 있지.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근데 가능합니다. 그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있다 해서 윤동주의 길 생각나시면 참 좋으실 텐데, 그 돌담 mat이 계속 이어져 있는데 화자 계속 걸어가는데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어서 뭐 앞에 잘 안 보이고, 그럼 돌담 너머로 가려고 했는데 굳은 쇠문이 단단히 잠겨 있고, 비슷한 이미지. 신갈고등학생들은 그거 아시면 되겠네요. 그 뭐냐? 기차 타고 가는데 그 터널 준내 어두운 거. 삼포 가는 길 막판에 그렇게 끝났던 것 같은데. 물어봐서 뭐 하겠냐? 내신을 진짜 리얼 내신용으로만 쓰니까 나중에 못 써먹잖아. 교과서에서 배운 거 다 나오는데. 자, 험한 땅에서 험한 변을 치르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람들의 모습은 당대 유랑민이 고향을 뭐 어디 있어요? 험한 땅에서 험한 변을 치렀다 했으니까 고향을 떠났다. 고단한 삶 이렇게 연결되죠. 먼저고요. 함경도 산해인 나아가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달리 이양하고 있는 화자의 처지네요. 화자는 떠납니다. 푸르른 바다 거리거리를 비양하는 사람들과 화자가 열차에서 바라보는 조국의 풍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며 감격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는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 되나요? 푸르른 바다와 거리거리는 귀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민 가는 사람들이 보더 모였어. 이민 열차였어요. 화물 열차가 돌아오는 열차고요. 이민 열차가 갈 때 열차예요. 제가 여기서 더 뜯으면은 선 넘나요? 일부러 화물이라고 하지 않았겠냐? 왜 일반 열차 안 타고 화물 탔어?
간도지방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면 그거 다 뭐야? 짐덩인데? 야, 해방된 대한민국도 아니었지. 해방된 조선이라 해야 되냐? 뭐라 해야 돼? 네, 그 애매했던 시기. 그때 간도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면 간 그래도 한반도에 먹을 거 없는데 입 늘잖아. 짐덩어리인데. 그리고 가난한 것도 부각해 줄 수 있고, 뭔가 성공했으면은 제대로 된 거 타고 왔을 텐데 화물열차 지붕 위에 붙어가지고 오는 거면 제대로 못 살 거다 온 것도 보여줄 수 있고요. 열차 주니까 바로 산업화 딱 찍히잖아요. 일제강점기를 까는 거냐, 일제강점기와 산업화를 동시에 까는 게 모더니즘주의거든요. 1930년대 태동했던 모더니즘 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백석이 한 번도 일본을 욕한 적은 없어요. 뭐를 욕하냐? 산업화를 욕하거든. 산업화를 욕하는 이유가 뭐냐? 산업화 누가 시켰다고? 일본이 시켰잖아. 그래서 원래 우리가 살았던 전통적인 공동체가 무너졌잖아. 전통적인 공동체가 무너진 것에 대한 한탐이 결국에 한 번 타면 누구 욕하는 게 돼? 일본 욕하는 게 돼. 모더니즘 시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대표적인 모더니즘 시가 이제 이건데, 공장, 지금 담배, 셀로판지, 김광균 거였던 것 같은데, 추일서점. 여튼 헐벗은 채 돌아오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혼란스러운 시국에 같은 열차를 타고 귀국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동지애. 왜 되는데? 요것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했으니까. 자, 문학작품은 다양한 맥락 속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 특히 독자 맥락이란 그 효용론적 관점 얘기하는 겁니다. 독자 자신의 입장에서 문학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정서적인 감흥과 미적인 감동을 얻고 인간사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며 윤리적 표현을 얻기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 작품은 서로 다른 처지에서도 희망을 품고 비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이 잘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마다 각기 다른 사정 속에서 고향의 미래를 떠올리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한결같이 뭐라고 돼 있다?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하시면 되겠네요. 한결같이 하나씩의 별. 각자 다른 처지에서 미래를 위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과 연결지어 감상해 봅시다. 그냥 이거 왜 준 거 같냐? 효용론적 관점이라는 게 있다. 갑시다. 네. 개쌉 황순원의 카이네크의인데 개쌉 중요한 작품. 아마 웬만한 교재는 다 들어가 있을 만한 작품. 특히 EBS가 굉장히 좋아하는 올림포스에서도 그 1학년 때 니네 쓰는 올림포스에도 있고요. 2학년 때 현대문학에도 있고요. 개정판 올림포스에도 있고요. 개정판 현대문학에도 있고요. 수특에 작년 수특에도 있었고요. 올해 수특에도 있었어요. 애지간치 중요하게 알려주는 건데 이거는 일단은 스포하면 재미없으니까 작품 다 본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스포를 해드릴게요. 재밌어요. 니네 황순호는 그래도 들어봤을걸? 아는 거 그 나기밖에 없지 않아? 그 나기밖에 없잖아. 황순원 하면 되게 아름다운 거 쓰시는 분, 시골 소년과 도시 소녀의 아름다운 뭐 추억, 약간 좀 이상한 여자예요. 옷을 안 빨고 유품으로 넣어달라고 하는 거 약간 좀 무서운데. 옷 빨지 말고 내 유품으로 그 남자의 채취가 묻어있는 옷을 같이 묻어달라 그런 건데. 황순원 원래 그런 거 쓰는 사람 아니에요. 황순원이 쓰는 소설은 거의 인간의 가장 추악한 내면을 바라보는 소설을 많이 쓰는 건데
그때 소나기가 황순원 인생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예쁜 거 쓴 거야. 왜 그랬나 모르겠어. 돈 필요했나? 돈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씬 넘버 달려있는 거 보니까 시나리오네요. 나무불에 불이 당겨진다. 훈의 방안이라는 거. 드러나는 사방탁자와 문각. 자, 이 지심은 잘 보라 했다. 훈 캐릭터 잡힌다. 훈 지식인이다. 문이 열리며 오장녀가 밥상을 들고 들어오는데 엉거주춤 일어나서 상을 받는 훈. 그의 손이 실수로 오장녀의 손과 겹쳐지는데 놀란 듯이 바라보는 오장녀. 머릿속에 장면 대충 그 있잖아요. 이렇게 어색하게 이제 앉아 있는데 문 딱 열고 밥상 이렇게 딱 전해주는데 받다가 손이 싹 스쳤어. 근데 하고 어색하니 상을 받아 눕는다. 그 바람에 그릇의 숭늉이 흔들린다. 떨었네 이 새끼. 손 스치고 떨었거든. 그러면 클로즈업 어디다 잡아주면 돼? 손 이런 데다 잡아주면 되는 건데 여기만 읽어도 둘이 썸씽한 무언가, 썸씽 스페셜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느낌이 싹 살잖아요. 나가는 오장녀를 보고 야 이거 그때 정상적인 상황이냐 이게? 누가 봐도 둘이 뭐 있는 거야. 야 생각해봐. 니네 진국 가가지고 아줌마한테 국밥 달라 그랬는데 아줌마가 국밥 이거 내려놓으면서 손이 스쳤더니 어머나 하면서 막 떨면서 국밥 그릇을 내려놔. 그리고 훈이 뭐래? 저기 좀 앉으오 이래. 그러면 내려놓고 이제 아줌마가 서빙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줌마를 불러가지고 옆에 앉으라 그랬어. 얘네 둘이 뭐 있는 거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상황이잖아. 누가 몰라요? 오장녀 물음표 조심스레 앉는다. 계속 말줄임표 쓰죠. 말줄임표를 계속 써요. 이런 거 보시면 지금 훈이 하기 쉬운 말은 아줌마 물 좀 주세요 이런 거 하는 게 아닌 것 같단 말이야. 훈이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하려는 것 같아. 이제 오장녀도 자기를 좀 생각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잡을 수 있는 거. 오장녀는 자기 생각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오장녀는 자기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지금 밥상 누가 챙겨준대? 남포불에 불이 당겨지고 보니까 이게 남포불이 뭔지 모르겠는데 방 안에 있는 물 같거든? 밤이야 낮이야? 밤인데 밥상을 차려주고 같이 사는 거거든? 그럼 누구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야? 왜 자꾸 훈한테 붙어있는 거야 오장녀가. 이제 좀 갈 길 가라 이 얘긴데 너 갈 길 가. 자기 생각을 안 해. 그래서 훈이 떠나보내려고 해. 떠나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충 머릿속에서 드라마 하면 뚝딱 그려지지 않아요? 남편도 돌아오고 오장녀 유부녀야. 이게 말이 여기서 끝났어. 뒤에 말을 더 안 붙였단 말이야. 얘도 내적인 뭔가가 좀 있어. 그러니까 말 좀 흐리면서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오장녀가 유부녀야. 남편이 있어.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니? 이게 이상한 상황이거든? 겨우 말을 내뱉고 시선을 둘 데가 없어서 남포불을 멍하니 바라본대. 대답을 안 해. 그리고 훈도
말을 멈춘 다음에 말을 안 해. 얘들아, 침묵도 반응이야. 내면적인 뭔가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오장녀도 그쪽을 본다. 칙칙 소리를 타오르는 뭐 내면 타오르는 난폭불. 울어. 너 네 갈 길 가라고 하니까 울어. 아, 오장녀는 떠나고 싶지가 않은가 봐. 근데 누구 곁을, 그러니까 박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박훈이거든요. 훈의 곁을 뭐야? 이따가 다 썰을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일단 좀 궁금해하시면서 읽고 계세요. 오장녀, 여기 앞에 계속 말줄임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대화가 아니란 얘기네요. 제 일은 걱정 마시라고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가시오. 뭐 이렇게 했겠죠? 제가 또 잘 쓰는 거 말투 제가 잘 본단 말이에요. 오장녀 방언 사용해요. 맞죠? 박훈 보시면 방언 사용해요. 표준어 사용해요. 예, 표준어 사용해요. 이거 말투에 따라서 계층이 확 나뉘거든. 표준어를 사용하는 지식인 계층인 박훈과 이게 집에서 살림 돌봐주면서 이제 사투리를 사용하는 오장녀는 계층이 달라. 그러니까 지금 방언을 사용하는 거 가지고서 계층 조절할 수 있어. 여기 표준어 쓰죠. 이러면은 이거 계층이 달라요. 이거 잘 씁니다. 소설가들 잘 써요. 이거. 우리 봤던 것 중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건우 할아버지 건우 모래톱 이야기라. 모래톱 이야기 맞나? 조마이섬 됐어, 기억 안 나면 알아. 거기서 이제 서술자가 선생님으로 잡혀 있고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 지식인 계층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한 뭐 이런 거 했던 거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투리 써요. 걷는 사람. 계층이 달라요. 그럼 계속 봅시다. 아무래도 난 여기를 떠나야 될 것 같소. 그렇다고 당장 여기를 떠난다는 거는 아니래요. 그러면 떠나야만 되는 상황이란 얘기네. 박훈은 떠나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야? 오장녀한테 이제 너 일 생각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박훈이 있고요. 오장녀라는 애가 있고 뭔가 둘이 약간 점선으로 할게요. 실선으로 하기에는 너무 불확실해서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박훈은 지식인이고요. 떠나야 하고 그리고 오장녀가 박훈의 살림살이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살림을 돕고 있고 그렇다고 당장 여기를 떠난다는 것은 아니요. 무엇 농토에 애착이 있어서가 아니라 돼 있으면은 얘 농토를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 농토가 있어. 근데 농토에 대한 애착은 없어. 뭐 땅 별로 관심 없다고. 지금 왠지 떠나고 말면 영원히 고향을 버리는 것 같아서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박훈은 지금 여기 고향에 온 건데 말씨가 오장녀의 말투와 달라. 그럼 얘 아마 어디 갔다 왔다는 게 추론데 여기가 농토면은 촌동네인데 시골 동네인데 박훈이 표준어를 사용하는 거 보고서 이 새끼 유학 갔다 온 것 같은데 일본 아니면 최소한 서울은 갔다 오신 것 같은데요.
타지 생활하다가 돌아왔어. 귀향했어.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내쫓지 않는 이상 여기를 떠나고 싶진 않대. 자, 추가 정보 계속 줍니다. 누군가 내쫓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떠나야 하는 이유가 누군가 쫓아내. 여기서 지금 캐릭터 다 잡아야 돼요.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대사로 다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 오장녀가 여기 와서 살림을 돌봐줄 때부터 나는 내가 지주요, 오장녀는 소작인의 딸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대. 그러면 실제로 얘는 지주계층이고 오장녀는 소작인 계층이야. 이상하잖아. 지주가 땅에 대한 애착이 없다 그러면 이 새끼 지가 산 땅은 아닌 것 같거든. 보통 누가 그래요? 아들내미들이 이제 집안 가산 날려먹고 뭐 이럴 때 유학 갔다 와가지고 사업한다고 까불락거리다가 돈 날려먹고 뭐 이런 거 뻔한 말이에요. 여튼 소작인의 딸이고 박훈이 지주인데요. 조금도 의리관계 같은 것에 얽매여서 행동을 자유롭게 못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오장녀가 박훈의 살림을 돕고 있는 상황인데 박훈이 생각하기에 이 자기의 살림을 도와주는 이유가 뭐냐? 왜 도와주는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박훈이 뭐라고? 과거에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의리라면, 의리 때문에 이거 도와주고 있는 거면 하지 말라 이 얘기거든. 한번 꼬아서 생각해 볼까? 나처럼 말을 고지고대로 안 듣는 사람들은 의리 때문이면 하지 말란 얘기인데, 의리가 아니면 약간 뉘앙스가, 나 좋아해? 뭐 약간 이런 뉘앙스인데, 너 나 좋아해? 뭐 약간 이런 뉘앙스 같은데. 여는 막 그럴 필요는 없어. 저도 처음부터 선생님이 우리 집 지주라고 해서 와 있는 게 아니야요. 의리 때문에 아닌데? 라고 대답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버릇없는 말 같지만 앞으로는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저더러 나가라는 말씀만은 말아달라고요. 같이 사나 본데? 아무래도 박훈, 아무래도 오장녀를 위해서 좋지 않을게요. 그러면 박훈이 계속 오장녀를 떠나보내려고 하는데 오장녀를 보내려고 해. 보내려 하는데 이유가 뭐래? 너한테도 좋지 않을 거야. 그러면 지금 쫓기는 상황인 것 같아. 박훈이 쫓기는 상황에서 너한테도 좋지 않을 거니까 가라 이건데 오장녀가 이별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 오장녀가 여기 있고 싶어 하는데도 오장녀를 데려가려는, 얘 어느 정도 떠날 계획을 잡아놓은 거라는 것도 확인되죠. 데려가려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어차피 이전에 떠날 계획을 미리 세워놓은 거야. 보내려 하고 떠날 계획이 있어. 근데 이게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은 아닌 것 같고, 안 내보내, 날 내쫓지 않는다면 그냥 있을 건데 라고 한 거 보니까 떠날 계획이 있기는 해요.
오장녀 똑바로 보며 선생님 아무 말씀 마시라고. 선생님이 나가라는 말씀만 안 하신다면 나가라는 말씀만 제발 떠나지 나를 내보내지 말아줘 이거거든. 그러니까 함께 있고 싶어하며 바퀴입니다. 좋아한다고 얘기 안 했는데도 오장녀가 바쿤 애지게 좋아한다는 걸 이게 다 알 수 있죠. 말씀만 하고 행동 지시문 잘 봐요. 말을 못 맺고 격정에 못 이겨 튕겨나가듯이 밖으로 뛰어나간대요. 밥상 내려놓고 안 가요 이거 한 게 아니라 헉 한 다음에 핑 하고 이제 튀어나갔단 말이야. 흑 바쿤 눈을 감는 질끈 눈을 이렇게 감아. 뭐 하는 게 없네요. 뒤에 보시면 이 새끼 뭐만 나면 눈 감죠. 그러니까 상황이 일어나면 이 새끼 눈을 감아요. 굉장히 소극적인 인물상 같은데. 일단 오장녀는 격정이 있다는 얘기. 그러면 오장녀가 떠나라는 얘기를 듣고 격정이 차올랐대. 떠나기 애지간치 싫다는 얘기잖아요. 됐고 이거 한 얘기인데 넘어갈게요. 훈 눈을 감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 대사도 안 치고 그냥 눈을 감는 상황을 해줍니다. 이게 왜 상황 회피냐면 니네들 남자친구 생각해봐. 싸울 때 눈 감으면 그거 듣기 싫다는 얘기잖아. 막 뭐라 해. 여자친구가 막 뭐라 해. 내가 근데 거기서 이거 하는 거 뭐야? 그만해 듣기 싫어 이거잖아. 씨 언제 끝나 이거거든. 눈 감는 거. 꿀팁이죠. 연애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남자친구가 눈을 감아 듣기 싫다는 얘기야. 남자애들 야 공감 안 공감? 도훈아 공감 안 공감? 너 가방에 여자친구 명찰 붙어 있던데. 자꾸 막 별거 아닌데 뭐 되게 뭐라 그래. 그럼 눈 감아 안 감아? 카톡 하다가도 눈 감을 때가 있는데. 카톡으로 막 싸워. 아니면 전화통으로 막 뭐라 해. 그러면 이거 해 안 해? 안 하지. 영상 켜놓고 할 얘기는 아니죠. 잘 알아들었겠죠? 눈 감고 그러면은 욕 더 박으시면 돼요. 과목 사이로 허둥지둥 달려오는 오장녀.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오겠죠. 막 어느 기둥에 이마를 부비며 흐느낀 거야. 뭔 뻐꾸기 소리. 이펙트로 들어와야 돼. 오장녀 눈을 들어 집 쪽을 본대요. 집에 훈의 방이 있대. 얘네 같이 살아. 그러니까 하고 어디 동산에 올라서 이러고 이제 뒤를 돌아보면은 거기 또 이제 어디를 보냐 정확하게 보면 훈의 방을 본단 말이야. 훈이 좋아하는 거 애지간치 좋아한단 말이지. 그리고 계속 뻐꾸기 소리 이러면서 이펙트 계속 집어넣어주는 거야. 고요한 거보다 새 새끼가 울어제끼면은 약간 분위기가 더 살잖아요. 그다음에 중략 부분 줄거리. 자, F 돼 있으니까 페이즈 아웃이에요.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화면 전환. 중략 부분. 농민대회가 열리고 토지개혁을 단행하기로 결정돼서 농민들은 지주의 집을 차례로 찾아가 재산을 몰수하고 결국 훈의 집에도 여기 배경 나왔다. 이거 어디냐? 모르면 너 더 가도 돼. 모르면 더 가도 돼. 일단 그럼 모르는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신 101 마당 훈 눈을 감는다. 개털 저기 개털이 나옵니다. 저 개털 파카를 입은 사는데요. 이거 뭐 어차피 시나리오는 찍으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짧게 그냥 개털이라고 해놨나 봐요. 개털 다시 뭔가 뭐지 주댕이 하다 뭐 말을 털다가 끊고 다시 하는 거.
우리 민주혁명에 불평을 품고 매일같이 술로서 소일하는 한편 순진한 청년들을 유혹하여 반동결사 국민위원당 동무 끝났어. 여기 북한이다. 지금 박훈이 무슨 죄를 쓰고 있냐? 살인교사 그 다음에 보면요 유혹하여 뭐를 발판으로라고 되어 있냐면 학당을 발판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박훈이 얘 북한으로 돌아와가지고 딴 데 있다 북한으로 돌아와서 뭐를 연 거야? 얘 학당이었던 거야. 학당을 열었어. 계몽주의자인가 봐. 그 다음에 살인교사라는 죄목이 씌워졌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박훈을 조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캐치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권력으로 소작인의 딸이자 남의 유부녀인 여성 동물을 유린한 사실, 이런 사실을 보아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남의 딸, 소작인의 딸 누구야 이거? 유부녀고 소작인의 딸이 아니면 오장녀를 유린했다라는 죄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거랑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오장녀가 박훈을 좋아하면 좋아했지 박훈이 오장녀를 유린한 적은 없는 것 같아. 오히려 떠나보내려고 했지. 떠나보내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여보라고 불러요 갑자기. 그러면 이것도 이펙트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화면에는 안 걸려야 되니까 이것도 이펙트로 들어와야 돼요. 내신할 때 맨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이거 이펙트로 쓸 건지 뭘로 쓸 건지. 이펙트로 새된 소리에 놀라서 모두 그쪽을 보는데 오장녀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열에 뜬 오장녀가 곧 쓰러질 것 같이 방문을 잡고서 지금 이거 집이 누구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박훈 집 마당에서 지금 개털이 찾아와가지고 연병을 떨고 있으니까 박훈이 눈을 감고 그냥 듣고 있어. 얘 그냥 체념한 거야. 그래라 아침에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야 알았어. 체념하고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오장녀가 벌컥 방문을 열고서 여보 이 지랄을 했다고. 그러면 누가 허튼 소리를 적었어? 지금 오장녀가 누구 카바 쳐주니? 박훈 카바 쳐주고 있거든. 보호하는데 개털 분노에 여성동무 말을 삼가오. 이것은 농민대회의 결정이야. 우리는 시방 여성동무를 해방하러 왔소. 아니 해방이고 뭐고 다 일 없어. 돌아가시오. 도서 아니 대에미나이가 열병을 앓고 나더니 개털에게 동무 용서하시오. 저자세로 보네요. 대에미나이가 앓고 나더니 속이 허해서 데렘네다. 네, 데렘네다. 오장녀에게 썩 들어가지 못하간 뭐 이렇게 했죠. 그러면 난 벌써 아버지의 딸이 아니야요. 이제 아파트 개빡치면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Shut the fuck up 하라는 얘기죠. 달려들어서 도선영감을 제지한답니다. 지금 이 소작인이 누구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이게 도섭이거든요. 그러면 박훈이 지주고 도섭이 소작인이었던 신분이었던 거야. 그럼 박훈이 윗계층이고 도섭이 그 밑에 계층이야. 그리고 이 도섭이 누구 편을 들고 있어? 누구한테 굉장히 저자세로 나와요? 개털에게 저자세로 나오거든요. 자기 딸한테 화내는 사람한테 저자세로 나오고 있어. 돌고 있네. 그리고 지금 누구랑 갈등을 빚고 있어요? 자기 딸이랑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진정하시오. 가사 싸움을 할 때가 아니에요.
앙이요? 뭐노? 말투가 좀 귀엽지 않아요? 북한 말투? 앙이요. 자, 그러면 다시 계속해서 이러한 모든 사실로 보아 우리 농민대회는 지주 박훈을 악질 반동 지주로 규정하는 동시에 그의 모든 사유재산을 몰수하는데 이의가 없음. 뺏겠다는 얘기죠. 박훈 한마디라도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개털. 이 집에 열쇠를 이리 내요. 그러니까 박훈. 오장녀를 봐요. 오장녀가 맡아 있어요. 나 열쇠 나한테 없는데? 열쇠 오장녀가 갖고 있어. 얘 살림살이 전부 다 누구한테 그냥 맡겨버린 거야. 살림살이 전체를 그냥 오장녀한테 다 맡기고 있던 거야. 지금 열쇠도 오장녀한테 있어. 오장녀 한 발 나서며 안 돼요. 남의 집 열쇠는 왜 달라는 거야요? 이 이상 우리의 공작을 방해했다가 어떤 처벌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어? 이 집은 내 집이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 하나 이 집에 손을 못 대요. 짐작이 간다는 내 동무가 이 집에서 여러 해 고된 종살이를 했다라는 걸 아오. 그런 사실은 중앙에 보고하겠어. 이 공작은 우리에게 맡기오. 다 알아서 처리할게니. 지금 개털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털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착취당해서 공산주의 정권이 넘어왔잖아요.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주계층, 부르주아 계층이란 말이야. 부르주아 계층의 땅을 전부 다 몰수해가지고 그거를 평민이라고 해야 되냐? 뭐라 그래야 돼? 프롤레타리아 계급, 그러니까 평민 계층들한테 이제 쫙 뿌려주는 거를 공산주의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장녀가 왜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건가라고 개털이 추측하기엔 착취당해서 지금 오장녀가 박훈의 재산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개털은. 이게 개털의 생각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러는 거구나. 개털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이 나쁜 반동 악질 지주의 땅을 뺏어가지고 너네 평민들한테 나눠주겠다는데 네가 왜 반대를 해? 아, 이 집에서 네가 착취를 오래 당해서 이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잘못 오해했다고요. 그런데 오장녀가 당신네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래. 뭐노? 모르다니 뭘 모른단 말이요? 당신네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도대체 우리는 부부가 되시오. 그러고는 목에 온몸에 맥이 빠진 눈을 감는데요. 오장녀가 뭐라고 뻥카를 친 거야? 결혼했다고 뻥카를 친 거예요. 이거 중간에 이해가 좀 중간에 비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 내용 설명이 아예 뜬금없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박훈 논란 상의가 안 된 거야 지금 박훈이랑. 그냥 오장이가 혼자 질러버린 건데 우리 결혼했다고. 개털 오바를 비롯한 개털 오바가 재킷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아연에서 웅성거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문제 풀고 이건 조금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맞죠? 갑자기 뭐 결혼의 시야요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후는 오장의 남편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오장이 언급해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 맞고요. 후는 자신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칠 거를 예상했고요. 오장에게 영향이 미칠 거야. 너한테도 좋을 게 없을 거야. 훈과 부부임을 인정받는 것으로 그를 돌본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개털에게 저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오장녀가 뭐가 돼요? 돈에 미친 여자가 돼요. 이러면. 이게 맞는 말이 되면은요. 오장녀가 돈 때문에 박훈을 도와주게 돼요. 그럼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꼬여요. 오장녀는 훈의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도 훈이 재산을 빼앗기는 상황도 모두 일어나질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해버린 거야? 부인이라고 해버린 거야. 그러면은 뭐가 돼버려?
뺏을 명분이 사라져. 처음에 뭐라고 했는데? 소작인의 딸을 유린하고 너가 지주고 뭐 그래서 뺏겠다 했는데 지금 아내라고 하면은 그냥 예건 거잖아. 더 이상 농민위원회고 나발이고 이걸 들이대기에는 되게 애매해진다고요. 상황을 다시 짜야 돼. 그러면 이 상황 이거 도선명감이 짠 겁니다. 하여튼 오장면은 흔해 집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 간티를 바라죠. 이거 뭘로 잡으시면 되냐? 박훈 좋아하죠 오장면은. 당연한 얘기고요. 자, 해방 직후 공산주의 체제였던 북한에선 지주의 토지를 몰수해서 토지가 없는 농민들을 무상분배하는 토지개혁을 단행했는데 황순의 소설 카인의 후예를 영화한 이 작품은 북한의 토지개혁이 진행되던 평안도 지역을 배경으로 지주와 농민위원회 세력이 극단적 갈등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소설과 영화는 주인공 박훈과 그 인물들의 전형성에서 탈피시켜서 지주와 농민 이분으로 분리되어 서로를 공격해온 이념적인 대립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던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나리오 속 인물을 살펴볼까요? 기억. 자, 뭐 찾아달라는 거야? 선생님의 요구가 뭐예요? 비전형적 인물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지주인데도 땅에 관심이 없고 그냥 지식인 계층, 오히려 농민 계몽에 힘을 쓴 비전형적 인물.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안 싸웁니다. 소작인의 딸 오장녀가 지주인 박훈에게 적개심을 갖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계층 사이의 사랑이 말이 안 되는데 비전형적인 인물이다 이거예요. 대립관계에서 맞지가 않잖아요. 도섭은 오장녀의 아버지로 농민위원회를 따르지 않는다며 꾸짖습니다. 그러면 도섭은 비전형적 인물이에요? 지주를 공격하는 전형적 인물이요? 전형적 인물이에요. 안 돼요. 기억력만 되고요. 뒤에 문제는 개 쉬우니까 빨리 알려드리자면요. 이게 카인의 후예라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카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아실 수도 있는데 카인이 최초의 살인자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가 아마 카인일 텐데 여기에 카인이 누구로 잡히냐면 박훈이 카인이 돼요. 이게 도선명감이 원래 박훈은 유학 갔다 온 게 맞고요. 박훈의 할아버지 때 이 도섭영감을 정확히 말하면 소작인이 아니라 마름으로 써요. 도섭영감이 박훈 집안의 마름이었어. 그래서 이 마름네 딸이 오장녀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도 금방 죽어. 그래서 박훈이 유학 가 있는 상황에 갑자기 위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인이 돼가지고 이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그런데 와보니까 공산정권이 돼가지고 마침 막 지주들의 땅을 다 뺏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앞장서서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게 도섭영감이야. 그러니까 도섭영감은 마름이었잖아.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전통적인 약간의 권위의식은 있는 사람이잖아. 소작인들한테 함부로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빠르게 누구 편으로 갈아타서 지주의 편에서 굉장히 열심히 지주 말을 들으면서 살았던 인간이 공산주의 정권으로 넘어오자마자 바로 갈아타요. 공산주의로. 바로 갈아타서 박훈네 집안에 있는 묘를 다 파헤쳐서 다 부셔요. 결국 보여주는 거죠. 나는 이제 이쪽으로 갈아탔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갈등을 빚는데 이 판을 짠 것도 도선영감이 판을 짠 거야. 근데 이게 실패해서 박훈을 암살하려고 하는데 오장녀가 오빠가 하나 있어요. 오장녀랑 오장녀 오빠가 있는데 박훈이 되게 조금 착한 캐릭터잖아. 그래서 오장녀 오빠 그리고 오장녀가 박훈 학당에서 공부를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박훈 암살 계획이 들어갈 때마다 박훈 말고 오장녀 오빠가 막아줘. 몰래 이제 박훈을 미행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박훈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위험한 상황에서 박훈을 계속 빼줘. 그리고 오장녀는 어떻게 된 거냐면 유학 가 있는 동안에 원치 않는 결혼을 최가라는 집안이랑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집안에서 이제 그 남편이 좀 주폭이 있어요. 술 먹고 막 패고 오장녀한테 엄청 함부로 대해요. 그래서 오장녀가 못 견디고서 도망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도섭영감이 오장녀를 버렸어. 어디 소방 맞고 온 년이 집에 들어오냐 그러면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는 걸 박훈이 걷어준 거야. 그래서 박훈 집에서 살림살이를 봐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원래 그 유학 가기 전에 약간 썸씽이 있었던 것도 맞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상황이 지속되다가 박훈의 마지막 집안 어른이 도섬 영감이 죽여요, 집안 어른을. 그래서 마지막에 박훈이 못 참고 결국에 배 다 준비해놓고 오장녀랑 떠나려고 하다가 잠깐 이건 내가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아 하고 칼 들고 도섬 영감이랑 1대1 맞다니까요. 그러다가 도섬 영감을 찔르면 먼저 찔렀나? 여튼 뭐 둘이 칭칭칭칭칭칭 뭐 이렇게 맞다이를 까요. 근데 칼 맞아요, 박훈도. 근데 도섬 영감도 칼을 맞고요. 근데 도섬 영감이 되게 심한 상처를 맞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대로 잡히면 다 끝이잖아. 중간에 오장의 오빠가 등장해요. 그래서 박훈을 빼줘요. 자기 동생 데리고 제발 우리 불쌍한 동생 잘 행복하게 살게 해줘라. 그러고 여기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가고 박훈이 가고 그냥 떠나고요. 그렇게 이제 소설 끝나요.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박훈의 캐릭터가 확 바뀌어요. 이게 그 캐릭터가 반전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 당시에 사회상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공산주의 나빠요 하기에도 좋아가지고 EBS가 굉장히 잘 써먹는 작품입니다. 그렇고요. 이거 마지막 문제 답은 뻔합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재밌어요. 전 아무래도 좋아요. 도도와요. 선생님께서 나가라는 말씀 안 하신다면 이거는 오장녀가 벌써부터 별로 오던 말이었다. 이 말을 훈에게 할 일만 생각해도 절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거 사실상 뭐야? 이거 고백이거든. 같이 있자라는 얘기니까요. 이 말을 훈에게 그것을 이제 훈에게 다 말해버린 오장녀는 눈앞이 환히 트이는 느낌이었다. 뻐꾸기 소리가 들려왔다. 오장녀가 고개를 들었다. 큰 아기바위 꼴쪽이었다. 그러자 오장녀는 가슴속이 무엇인가로 가득해짐을 느꼈다. 큰 아기바위의 슬픈 전설보다 자기가 너무 지나치게 행복한 것 같았다. 그냥 박훈이랑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오장녀는 행복했다 이거고요. 오장녀는 갑자기 등골이 으스스 떨렸다. 이거 뭐예요? 복선이에요. 행복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복선입니다. A는 보기와 같이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뻐꾸기 소리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 없고요. A는 보기와 같이 인물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의사 표현 했죠? 둘 다 했어요. 오장녀의 입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A는 보기와 달리 내적 갈등이 강조되는 갈래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시나리오는 뭐가 강조돼요? 외적 갈등이 강조되는 거지 내적 갈등이 강조되는 건 소설입니다. 시고요. 안 되고요. 인물의 걱정과 슬픔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건 맞습니다. 장면 단위로 구성하는 갈래로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맞죠. 시나리오니까요. 장면 번호 있고 장면 공간 바뀝니다. 신넘버에 따라 공간 바뀌고요. A에선 보기와 달리 인물의 내면의 행동과 대사, 표정으로 표현하는 갈래로는 시나리오니까요.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내면 심리를 추론하게 하는 3인칭 관찰자적 시점과 유사한 시점을 가지고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필수 작품이고요. 꽤나 재밌어가지고 했는데 어디까지 또 다음 시간에 해오시면 되냐면 어디까지 하면 될까? 하나, 둘, 셋, 넷. 야, 고전식 빨리 금방금방 하지? 고전식 금방금방 하니까 52페이지까지 해오면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여튼 일단 해보세요. 52페이지까지 일단 해보시면 됩니다.